타이타닉에 처음 발을 디딘 날, 나는 배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에 탑승한 기분이었다. 갑판 위의 바람은 부자들에게는 향수처럼 느껴졌겠지만 우리 같은 3등칸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내 자리다라고 말하는 차가운 손 같았다. 나는 아일랜드에서 왔다. 이름은 패트릭. 직업은 없는 직업, 그러니까 어디든 필요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 미국에 가면 달라질 거라고들 했다. 땅이 넓고 기회가 넓고 사람의 운명도 넓다고. 3등칸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그러나 깨끗함과 가까움은 다른 문제였다. 사람들의 숨, 젖은 옷 냄새, 끓는 수프 냄새, 멀미의 신맛, 그 모든 것이 섞여 우리를 감쌌다. 그날 밤 나는 난간 너머를 바라봤다. 1등칸 창문 너머로는 음악이 흘렀다. 웃음이 물결 위로 번졌다. 같은 배, 다른 세상. 누군가 내 옆에서 말했다. 저들은 배가 침몰해도 먼저 살겠지. 그 말을 듣고 나는 피식 웃었다. 그때만 해도 침몰은 농담이었으니까. 어느 날 나는 운 좋게 1등칸 복도로 배달 일을 도왔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복도는 조용했다. 조용함이 곧 권력인 곳. 문틈 사이로 보인 장면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샴페인이 넘치고 누군가는 빙산 따위야 하며 웃었다. 그 웃음은 배의 엔진 소리보다 자신만만했다. 반면 우리 쪽에서는 쇠사슬 소리가 났다. 3등칸 출입문 근처에 걸린 잠금 장치가 철컥, 철컥. 그 소리는 분명히 말했다. 여기까지. 그날 나는 알았다. 배는 단지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계급 위에 떠 있다는 걸. 1912년 4월 14일 밤. 공기가 이상했다. 바다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길했다. 그리고 그 소리. 쿵. 충격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큰 사고는 늘 크게 오지 않는다. 오히려 작게 와서 사람을 방심시킨다. 뭐였지? 누군가 묻자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별일 아니야. 엔진이 좀. 그러나 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바닥의 수평이 달라졌다. 물 한 방울이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이 농담에서 계산으로 바뀌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3등칸 쪽 통로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문이 잠겼어. 쇠사슬 소리가 그 밤의 심장 소리가 되었다. 우리는 출구로 몰려갔다. 그곳엔 선원 하나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열쇠 뭉치가 있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전엔 못 나갑니다. 그가 말했다. 위. 나는 멍해졌다.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에 지시가 먼저라니. 어떤 남자가 선원에게 소리쳤다. 우리도 사람이라고. 선원은 눈을 피했다. 그 눈빛은 악의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도 알았을 것이다. 이 문이 질서가 아니라 선별이라는 걸.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재난은 모두에게 똑같이 오지 않는다. 재난은 계단을 타고 내려온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늘 늦게 듣는다. 시간이 지나자 바닥 아래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뭔가가 조용히 차오르는 소리. 조용한 소리는 항상 늦게 공포가 된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먼저 울었고 어른들은 그 울음 때문에 더 무너졌다. 그때 복도 끝에서 다른 선원이 달려와 열쇠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문을 열었다. 올라가. 빨리. 그 말을 들은 순간 우리는 뛰었다. 질서도 예절도 체면도 없었다. 그 밤에 남은 건 단 하나, 숨이었다. 계단을 올라갈수록 공기가 달라졌다. 위로 갈수록 따뜻했고 위로 갈수록 밝았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 침착한 척했다. 갑판 위에서 나는 구명 보트를 처음 봤다. 생각보다 작았다. 도시 같은 배에 저 작은 보트들이 사람을 다 태울 수 있을 리 없었다. 선원들이 외쳤다. 여성과 아이 먼저. 그 말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현실은 아름답지 않았다. 어떤 남자는 아내와 아이를 밀어넣고 자신도 같이 발을 걸쳤다.
어떤 남자는 돈을 쥐어주며 내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속삭였다. 어떤 여자는 울며 소리쳤다. 제 남편을 태워주세요. 그 순간 나는 계급이 돈이 아니라 권리의 순서라는 걸 똑똑히 보았다. 1등 칸의 사람들은 더 일찍 올라왔다. 더 빨리 줄을 섰다. 더 가까이 있었다. 3등 칸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막 도착했고 이미 좋은 자리는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내 손을 보았다.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때 내 앞에서 한 아이가 넘어졌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뻔했다. 나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렸다. 여기. 아이. 선원이 아이를 바다보트에 올렸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가 나를 바라봤다. 눈이 젖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이 내 심장에 박혔다. 그 고마움 때문에 나중에 더 아팠다. 시간이 갈수록 가판의 공기가 달라졌다. 처음엔 통제였고 그 다음은 혼란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각자의 선택이었다. 어떤 남자들은 뒤로 물러섰다. 난 못 타. 아내랑 아이가 탔으니 됐어. 그 말이 진심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이 남는 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다. 그중 한 명이 나를 붙잡았다. 작업복 차림의 선원 보조 같은 남자였다. 얼굴이 새하얗다. 친구. 그가 말했다. 너는 젊잖아. 넌 살아야 해. 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왜요? 왜 내가 살아야 해요? 그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대답했다. 나는 이미 빚이 많아. 인생이. 너는 아직 덜 졌잖아. 그 말이 내 목을 조였다. 사람이 침몰 앞에서 하는 말은 이상하게도 돈이 아니라 인생의 장부가 된다. 그때 멀리서 밴드 음악이 들려왔다. 누군가가 끝까지 연주하고 있었다. 세상에 이런 순간이 오면 사람은 두 종류가 되는구나. 서둘러 살아남는 사람과 끝까지 품위를 지키는 사람. 둘 중 뭐가 옳은지는 나는 아직도 모른다. 보트에 자리 있습니다. 누군가 외쳤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자리는 있다가 아니라 만들 수 있다에 가까웠다. 선원은 내 팔을 막았다. 남자는 안 된다. 나는 순간적으로 나는을 말하려다 멈췄다. 거짓말을 하면 살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 나는 1등 칸 남자 하나가 외투깃을 세우고 조용히 보트에 오르는 걸 봤다. 누가 묻지도 않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마치 세상이 원래 그렇게 굴러가야 한다는 듯. 나는 그 장면에서 속이 뒤집혔다. 여성과 아이 먼저. 좋은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은 누군가에겐 방패고 누군가에겐 장식이었다. 나는 선원에게 말했다. 저 아래에 아직 사람들이 있어요. 문에 막혀. 선원은 내 말을 자르며 말했다. 지금은 내 임무가 아니다. 내 임무가 아니다. 그 말이 그 밤의 공식이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임무 뒤에 숨어 살아남았다. 배는 기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살짝이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미끄러졌다. 비명은 바람보다 먼저 퍼졌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베었다. 나는 난간을 잡았다.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졌다. 아래를 보니 바다가 있었다. 그 바다는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때 아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내게 달려왔다. 그녀는 이미 보트에 탔어야 했다. 그런데 여기 있었다. 아이가. 그녀의 입이 떨렸다. 보트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순간 아무 생각도 못했다. 다리부터 움직였다. 그 아이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그때 누군가가 내 등 뒤를 밀쳤다. 비켜. 나는 넘어졌다. 손을 놓쳤고 몸이 기울어진 가판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세상이 한번 뒤집혔다. 하늘이 아래로, 바다가 위로 오는 느낌. 그리고 나는 물속으로 떨어졌다. 차가움은 감각이 아니라 폭력이었다. 물이 내 폐를 때렸다.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쉬면 죽을 것 같았다. 나는 허우적댔다. 손이 닿는 건 무엇이든 잡았다.
나무 조각, 천 조각, 누군가의 팔 잡고 싶었지만 잡을 수 없었다. 그때 떠오른 건 이상하게도 미국이 아니었다. 아일랜드도 아니었다. 3등 칸 문 앞에 쇠사슬 소리. 내 임무가 아니다라는 말. 그리고 아이를 들어올리던 내 손의 감각. 나는 가까스로 떠있는 접이식 보트 비슷한 것에 매달렸다. 누군가가 내 손목을 잡아 끌어올렸다. 나는 기침을 하며 물을 토했고 몸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주변에는 몇 명이 더 있었다. 다들 눈이 텅 비어 있었다. 그때 멀리서 구명보트 하나가 돌아오는 게 보였다. 늦게 돌아오는 보트. 사람들을 더 태우려는 보트. 하지만 보트는 선뜻 가까이 오지 못했다. 물 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너무 많은 손이 살려달라고 뻗어 있었다. 보트에 있던 누군가가 말했다. 가까이 가면 뒤집혀. 그 말은 맞았다. 너무 현실적이라 더 잔인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살아남는다는 건 결국 누군가를 남기는 일이구나. 새벽이 왔다. 구조선이 도착했고 나는 끌어올려졌다.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당신은 왜 살아남았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손을 바라봤다. 한 아이를 들어 올렸던 손. 그리고 어떤 손은 끝까지 잡지 못했던 손. 그날 이후로 나는 이해했다. 타이타닉은 배가 아니라 거울이었다. 사람이 재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순서로 누가 살아남는지 그 모든 걸 차갑게 비추는 거울. 그리고 나는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 쇠사슬 소리를 듣는다. 철컥,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 내가 살아남는 소리.